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 요거는 그런 기본 공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 문제집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61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13번은 문제에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설명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자, 읽어봤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조사를 몇 대 했다? 225대. n 이꼴 225다. 225. 그럼 루트 n은 15가 되겠죠. 225대를 조사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 225대의 평균이 10kg였다. 그래서 x바가 얼마 나왔대? 10이 나왔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3이 나왔대. 요거에다가는 일단은 뭔가 지금은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그냥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요. 지금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요. 내신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해 가실 땐 저게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건 다시 의심해 보세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은요, 항상 문제에서 출제되는 시그마는요, 문제에서 나오는 시그마는 모두 모집단의 시그마와 동일하다. 이 문제는 사실은 225명에 대한 225대에 대한 표준 편차가 3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모 표준 편차가 3이다 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니네 학교에 전체 애들의 분포 상태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면 3학년 전체의 어떤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균에서부터 어떤 떨어진 정도의 수치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3학년 1반만 뽑아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나, 3학년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나, 어떤 떨어진 정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흡사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225대의 표준 편차는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모집단 걸 모르면 그냥 표본 거의 표준 편차를 갖다 쓰기로 하자라고 수학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얘는 씨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얘는 루트 n분의 15분의 시그마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모집단의 시그마는 그거 아니라면 루트 n분의 시그마래요. 그거 아니에요. x바 집단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배웠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얘는 x바 집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하는 거는 225대를 뽑았을 때 그거 무수히 많은 표본들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 편차를 싹 다 구한 거.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얘는 의미가 뭐라고요? 225대 하나. 그 집단 하나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 집단 하나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와 거의 같을 거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런 공식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 찾아냈으면 질문이 뭐냐면 모 평균을 99%로 추정해봐라. 그런데 문제에서 거기 z값 얼마나 그랬어요? 99%의 z값은 2.5라고 써있죠? 거기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써있는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모평균 M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그대로 쓰세요. x바 플러스 99% 2.5 문제 써있는 대로 곱하기 루트 n분의 무엇? 시그마. 그럼 얘는 얼마야? 5분의 1이지. 0.5지. 그러면 얘는 m이 여기 10.5. 저쪽은 뭐겠어? 10 빼기니까 9.5. 자, 이렇게 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였다라고 하시면 돼요. 몇 프로 추정이라고? 이게 99%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게 뭐라고? 문제에서 써있는 정보들 찾고, 그리고 공식, 어떤 공식 이용해서
적용할 거냐. 추정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공부한 자들은 여기는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다시 615번을 볼게요. 자,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몇 봉 조사했대? 100봉 조사했대. 100봉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n = 100입니다. 그 다음에 x바가 245가 나왔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 나왔대요? 20이었대. 이걸 가지고 모평균 m을 95% 추정하세요. 95% 추정한 거에 그 구간 안에 속하는 자연수가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z는 얼마 쓰래요? 1.96 쓰래요. 그러면 모평균 m은 똑같이 쓰시면 돼요.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 10이죠. 시그마 2죠. 10분의 20. 10분의 20 곱하기 2다.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2다. 그러면 얘가 숫자가 얼마냐면 3.9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3.9이죠. 그럼 여기 안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245를 기준으로 세주면 되겠네요. 46도 되겠죠. 왜? 3.92만큼 더할 거니까 47, 48까지는 되고 49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3.92만큼 뺄 거니까 얘도 44, 43, 42까지는 허용이 되겠네요. 3만큼 뺀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4만큼 뺀 건 안 되겠다. 그지?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따라서 주어진 실내 구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의 개수는 7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또 가봅니다. 뭘 읽으면 되는지 같이 풀면서 그걸 느끼세요. 자, 봤대요. 616번. 시그마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시그마는 15다. 저도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몇 명을 이미 추출했다. N명. 몇 명인지 모르겠대요. N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때 X바가 140이 나왔대요. 그리고 내용이 M을 95%로 추정했대요. 그래서 추정한 범위가 써 있어요. 143에서 여기가 137이라고 써 있어요. 이때 n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가지고 하면 되죠. 이 143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x바 플러스 1.96. 여기서는 문제에서 z값 얼마라고 써 있어요? 1.96이 아니고 2라고 써 있죠. 95%가 2라고 써 있죠. z값이에요. 그럼 2 곱하기 루트 n분의 몰라요. 루트 n이라고 쓰세요. 시그마는 알아요. 15. 그게 여기 있는 143과 같으면 되겠죠. 얘가 3이면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나누고 곱해주면 루트 n은 1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럼 몇 명 조사를 한 거다라고 너희들은 캐치하면 된다고요? 100명을 조사한 거예요. 할만하죠? 100명 조사. 어떻게 하는지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해 갈 수 있기만 하시면 추정 문제는 너희들이 틀릴 게 없어. 진짜로 틀릴 게 없어. 연산을 못해서 소수점 연산을 못해서 틀린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내용을 몰라서 틀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자, 617번도 봐. 시그마가 나와 있네요. 5래야. n명 조사했대요. x바가 30이 나왔대. 그리고 나서 m을 추정했더니 32.5라고 나왔고 여기가 27.8입니다. 8호? 32.15구나. 여긴 8호. 이렇게 나왔대요. 이때 n의 값이 얼마냐? z값은 95% z값은 2.58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오른쪽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이건 왜? 99% 추정은 x바 플러스 2.58에
문제에서 2.58 쓰라 그랬어요. 곱하기 루트 n은 모르니까 쓰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알려져 있어요. 5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2.15가 돼야 돼요. 32.15가 되려면 2가 2.15가 되면 되는 거죠. 네가 2.15다. 넌 꺼지고. 양변에 100을 곱해.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n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나 이런 계산 못하는데. 5로 양변 나눌게요. 그럼 43인가요? 여기다 6을 곱해주면 얘가 되겠네요. 양변을 43으로 넣어주면 6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면 되니까 루트 n이 6이죠? 따라서 양변 제곱해주시면 n은 36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공식 그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옆에다 펴놓고 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도 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618번이요. 문제 읽으세요. 시그마가 5래요. 상황 뭐 주변 이게 뭐 과일의 무게든 뭐 혹은 뭐 직원의 뭐 전화 문의 수든 내용들은 다르지만 너희들이 뽑아낼 건 다 똑같습니다. 시그마가 5고요. 100개 이미 출제했대요. 그 다음에 모른대. X바는 몰라요. 그냥 X바라고 씁시다. 그 모평균 M의 추정은 몇 프로 추정했냐면 95% 추정했대요. Z값 1.96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야. 10분의 5, 2분의 1이죠. 그렇다면 얘를 문제에서 A라 그랬고 얘를 문제에서 B라 그랬어. 그럼 구하라는 건 뭐예요? B 빼기 A. B에서 A를 빼라. 이게 무엇이냐? 얘를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용어는 알고 가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냐? 빼! 얘는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빼면 똑같으니까 2배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2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96이다. 되게 쉽죠? 어려운 게 없어요. 620번. 자, 모평균 M인 애새끼들을 몇 명 추출했대? 121 추출했대. 시그마가 11이었대. 95% 추정했더니 두 가지가 있네요. 95% 추정과 99% 추정을 했대. 95% 추정은 그냥 쓸 것 같고요. X바 모르니까 1.96에 문제에서 Z값 1.96, 2.58 그대로 쓰래요.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죠. 이거는 X바 마이너스 1.96이네. 여기서는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각각을 A, B, 너 A, 너 B, 너를 C, 너를 D라고 하자.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D 빼기 C와 빼기 B 빼기 A의 크기가 얼마냐? 절대값이죠. 그럼 그대로 써요. D 빼기 C는요 2 곱하기 2.58이죠? 얘는요 2 곱하기 1.96이죠? 그럼 2로 묶어내면 2.58에서 1.96 빼주면 이런 걸 못해도 틀릴 수 있어요. 2가 되고요. 네네네 15에서 96인가요? 0.62 따라서 1.24. 이 연산에 틀렸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주시면 이런 거 연산만 안 틀리면 된다고. 620번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22번하고 23번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세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몇 명 조사했대? 64명을 조사했대. 이때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했대. 신뢰도는 안 주어졌어. 95%, 99%인데 알파 퍼센트라고만 나왔어. 이때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왔대. 모평균 M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나왔대. 괜찮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 그러니까 얘 한 번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기는 뭔지 모르겠대. 크기 N으로 몇 명을 조사했는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크기 N으로 똑같이 또 했대. 그때 모평균 M의 범위를 추정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C에서 D까지가 나왔대. 내용만 잘 읽으면 됩니다. 이때 D 빼기 C가 B 빼기 A의 2배가 됐대. 자, 신뢰도 95%일 때는 Z값 1.96이라고 그랬죠. 신뢰도 99%일 때는 Z값 2.58이죠. 신뢰도 알파 프로일 때는 그럼 Z값이 뭔지 모르죠, 씨발. 그러니까 신뢰도 알파 퍼센트일 때는 Z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 Z값을 편의상 뭔지 모르니까 니네가 그냥 K라고 그냥 쓸게요. 그럼 얘는 모평균의 추정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모평균 M의 범위가 X바 플러스 원래는 95%일 땐 1.96이라고요. 그 1.96 대신에 K를 쓰시면 돼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얘는 64명 조사한 거니까 8분의 시그마죠. 여기가 X바 마이너스입니다. 8분의 시그마입니다. 근데 이 밑에 거는요. X바 플러스 K에 몇 명 조사했는지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응. 되고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러면 D 빼기 C라는 값은요.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였죠. 아, 길이는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네. 2 곱하기. 그래서 원래는 이 공식이나 이런 게 숙달되어져 있으시면 여기서 그냥 이거 쓰지 않고 바로 쓰실 수 있는데 우리는 숙달해가는 과정이니까 일부러 다 써드렸어요. 그럼 D 빼기 C는 2 곱하기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것이 똑같더라. 얘는 2배. B 빼기 A는 여기서 또 2배 들어가면 되죠. 2 곱하기 K 곱하기 8분의 시그마. 그럼 K는 의미가 없죠? 2도 의미가 없죠? 시그마도 의미가 없죠? 즉 루트 n분의 1이 4분의 1이죠? 그래서 n 이꼴 얼마다? 16이다. 할만하죠? 자, 이런 것들은 문제들이 무엇을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독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23번으로 또 가볼게요. 623번이요. 자, 정규분포 노멀 M의 2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2다라고 거기 써있어요. 몇 명 조사했대? 36명을 조사했대. n 이꼴 36이래. 근데 처음에 신뢰도 얘는 두 개가 있어. 96%와 두 번째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래. 얘를 추정한 범위가 A부터 B까지고요. 얘를 추정한 범위가 C부터 D까지래요. 자, 이때 D 빼기 C가 B 빼기 A의 절반이래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거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실내 구간의 길이 x는 어떻게 한다고요? 2 곱하기 z값 95%일 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예요. 그럼 바로 쓸게요. b 빼기 a부터 쓸까요? 얘는 2분의 1에 여기까지 그럼 2 곱하기 실내도 96%야 이거? 실내도 96%네. 이 빌어먹을 실내도 96%는 그럼 뭐야? z값이 얼마야? 요런 거는 요거죠. 우리 z값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예요. 이게 실내도 95%예요. 그럼 실내도 96%라고 하는 건 절대값 z가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6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얼마냐면 0.49인가요? 48인가요? 0.48이네요. 그쵸? 0.48의 2배가 96이죠. 왜냐하면 절대값 z는 좌우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0.4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48이면 요거 둘이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면적이 0.48 면적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면적이 0.48씩이면 둘이 더해서 0.96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z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표에 0.48에 해당하는 z값 써있죠? 그게 z값이에요. 얘 z값이야. 0.48에 해당하는 z값 얼마냐면 2라고 써있네요. 2. 즉 얘는 2를 갖다 쓸 거야. 얘는 z값 2를 갖다 쓸 거야. 다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됐죠? z값 얘는 z값 2라고 되어져 있다고요?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은 6이죠. 시그마는 2죠. 좌변은 계산했어요. 우변은 계산했죠. d 빼기 c는 얘는 2분의 2 곱하기 얘는 z값이 얼마인지 몰라.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 모르니까 그냥 z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z라고 그냥 쓰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똑같죠. 6분의 2. 그럼 지워볼까? 6분의 2 지우고 6분의 2 지우고 2도 지워. 그럼 쟤는 z값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지. z값 1에 해당하는 확률이 문제에서 얼마야? 거기 표에 써있죠. 0.34라고 써있죠. 그러면 좌우대칭의 절대값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좌우대칭의 면적이니까 2배 해주면 돼요. 0.34의 2배는 얼마야? 0.68이네요. 그쵸? 면적이 0.68이야. 확률이 0.68이죠. 즉 신뢰도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68%를 얘기하는 거야. 내신에서는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찾는 거는 꼭 연습해 주세요. 신뢰도 96% 이거에 해당하는 z값 어떻게 찾는지. 거꾸로 z값이 1일 때 그게 과연 신뢰도 몇 프로인지. 요거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는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라요. 내신에서 엄청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갑니다. 이제 자, 624번으로 가볼게요. 시그마가 노멀 거기 m의 10의 제곱이니까 11이래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는 n이래요.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n이에요. 그 다음에 95%를 추정할 때 95% 추정을 했더니 원래는 일단은 문제 끝까지 갑시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거기는 n-x바의 절대값이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둘의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해주는 n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었어요. 우리 95% 추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95% 추정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확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절대값이죠. 작거나 같다. 문제에서는 절대값 1.96입니다. 1.96에 루트 n분의 무엇보다 시그마보다 이 구간 안에 존재할 확률이 0.95입니다. 즉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는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m 빼기 x바의 절대값. 어차피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둘의 차이의 1.96 얘가 차이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맞지? 차이의 최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그러니까 얘가 1.96에 루트 n분의 12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양변에 10을 곱해서 루트 n분의 196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20보다요. 가서요. 그럼 루트 n이 20분의 196이죠. 그럼 196 나누면 2 해볼까요? 2, 9, 18 28에 16 9.8 이상이다 이거죠. 루트 n은 9.8 이상이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n의 최소값은 얘를 보여줘야 돼요? 제곱해야 되는 9.8의 제곱 어떡하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9.8의 제곱 이상이다. 9.8은 9 더하기 0.8의 제곱이지. 얘는 81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죠. 이게 편한가? 빼기가 편할까? 10-0.2 이게 편한가? 그럼 100에다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한 거니까 4 플러스 0.2의 제곱은 0.4 0.04죠. 그럼 96.04예요.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n 값이네요. 따라서 n의 최소값은 97이네요. 이 연산이 좀 어렵네요. 자, 내용은 처음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모평균의 추정은 요거에서부터 출발했다. 요걸 받아들이시면 이 문제 풀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626번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크기가 n이래요. 95% 추정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으로 된 걸 식으로 구현해내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그것이 모표준 편차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해라. 그 식으로 어떻게 써?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x바와 m의 차지. 그것이 작거나 같다. 무엇보다. 문장으로 된 것을 이걸 식으로 쓰는 거예요. 모표준 편차의 시그마죠. 시그마의 몇 분의 몇보다 5분의 1보다. 이렇게 되도록 하여라. n의 최소는 얼마냐? 그럼 우리 좀 전에 봤잖아. 요것 때문에 우리 차이의 최대값은 95%일 때는 제트값. 여기서는 이 문제는 2를 갖다 쓰기로 해요. 거기 2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최대값이니까 둘의 차이의 최대값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작거나 같습니다. 5분의 1 시그마보다요. 그럼 시그마는 약분하지고요. 루트 n은 크거나 같습니다. 10보다요. 그래서 n은 크거나 같습니다. 100보다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00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무엇이? 용어들을 문장으로 된 것들을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용어들이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이런 것들을 니네가 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어려운 거야 너희들에게. 그것만 되면 추정은 어렵지 않다고요. 공식은 외울 게 몇 개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얘도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627번 보세요. 자, 노멀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이때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했대. 그 모평균 m의 그래서 구간이 A부터 B까지가 나왔대. 자, 그리고 이제 질문 기억. 알파가 커지면 B-A가 커지냐. 자, 알파 %에 해당하는 Z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신뢰도가 커지면 Z값은 커집니다. 신뢰도 95%일 때는 Z값 1.96이죠. 신뢰도 99%일 때는 Z값 2.58이죠. 신뢰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옆으로 이제 Z값을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커진다면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죠. B 빼기 A는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길이는 2 곱하기 Z값 몰라.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근데 알파가 커지면 Z가 커지니까 길이도 커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니은을 봤더니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표본 평균은 X바죠. X바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서 여기를 뺐기 때문에 X바는 날아갑니다. 이 새끼는 뻘소리예요. 니은 뻘소리. 디귿은 N값이 커지면 N이 커진다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지, 그지? N이 커지면 B 빼기 A는 작아져야지. 근데 문제에서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630번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다 지우고. 자, 630번. 자, 알파 %로 추정했대요. 같은 내용이죠? m이 A부터 B까지.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기억.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 일정. N이 꼴 16배가 되면 B-A의 값은 4분의 1배가 된다. 무슨 말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는 B-A는 2 곱하기 Z값 몰라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런데 n이었던 애를 16배로 바꾸래. 16n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2 곱하기 얘하고 얘는 똑같아. 루트 16n 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16은 나가면 4가 되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 기억은 맞다.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니은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니은은 n이 일정할래.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누가 커진다는 거예요? Z값이 커진다는 거죠. Z값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B 빼기 A도 커진다죠. 틀렸어. 그죠? 왜? B 빼기 A는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니은은 틀렸어. 디귿은요. 동일한 표본을 이용할 때 동일 표본입니다. 동일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가 다 같은 거예요. n도 같은 거고 시그마도 같은 거고 x바도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95%일 때는 추정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모평균 m의 추정 범위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9%일 때는 오른쪽만 쓸게요. 왼쪽은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얘보다 또 여기 숫자가 똑같잖아. 얘는 똑같은 상황에서 얘네들만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95%를 이렇게 잡으면 99%에 보면은 동일 표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표본일 때는 안 되죠. 그죠? 왜? x바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는 더 넓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95%가 이렇게 나왔을 때 99%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표본이 다르다면. 그러니까 얘는 동일 표본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됐을 때는 이 내용은 참이에요. 근데 동일한 표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면 이건 확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요거 표현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죠? 디귿이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계적 추정에 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살펴봤어요. 너네가 이제 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복습해 보시고요. 뒤에 있는 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 꼭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요거는 내가 따로 또 해설을 또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